이제 말 안 하겠지?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한번 가봅시다. 아셨죠? 61페이지 펴주시고요. 제일 앞에 있는 요 규원가는 사실 옛날에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정도는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역시나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2번, 3번 두 개 다 보겠습니다. 63페이지 2번입니다. 자, 먼저 읽어보면 우리가 읽을 규원가에는 규방에서 홀로 지내는 외로움과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드러난대. 그럼 일단 그리움과 원망에다가 물결밑줄 해주시고요. 왜냐면 감정이잖아. 감정은 그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쓸쓸한 현재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젊은 날은 돌아오지 않네라는 또 물결밑줄 인생의 무상함. 그럼 우리가 읽을 규원가는 이별의 슬픔 플러스 무상하다. 이게 드러날 거래.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알아줘야 되는 단어. 얘들아, 규방이 뭐지? 규방 그거 응. 손님 오면 그거 아니지롱? 응. 규원과 규방은 같은 말이야. 규정이만 서규원 지구 자, 100점 축하하고 일단 규원이 축하해. 안녕. 자, 그리고 여기 규방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인의 거처라고 써줘. 외워줘. 여인들이 사는 방. 여인의 거처. 여인의 거처. 응? 칸자? 방방자. 규 여인 아여자. 부녀자. 찾아봐. 자, 그래서 어쨌든 규원, 규방 나오면 여성 화자가 하는 노래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 알아야 되는 어휘야. 자, 그러면 주제 우리 2번을 통해 알았고, 그리고 3번 보기도 먼저 또 보고 가면 심리학에서는 특정 행동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하는 걸 귀인이라고 할 거래. 근데 동그라미 내적 요인. 자, 원인을 찾는 것 중에 내 탓으로 돌리는 걸 내적 요인이라고 하고,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외적 요인. 나를 제외한 외부 환경 타인 운을 가지고 탓하는 걸 외적 요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밑줄 원인을 파악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 그러면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작품 안에서는 자기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나 보다. 이별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글로 가셔서 한번 빠르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 읽어볼게요. 자, 안녕. 처음부터 가면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찌 다 늙었냐. 그럼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떤 감정 끌어낼 수 있지? 지금 늙었어요. 지금 늙었어. 체념 또 무상감, 무상감. 그렇지. 보기에서 봤던 거 써먹어야지. 옆에다 무상감이라고 쓰자. 무상감. 아이고, 그 젊었던 시절 벌써 갔네? 인간의 삶이란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허무하네. 그리고요, 소년행락 젊었을 때 즐거움들을 생각하니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계속 허무하고 무상한겨. 자, 그리고 늙어야 서론 말씀, 우리 서론에다가 물결밑줄 이유는? 그렇지, 감정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하네. 서럽다. 자,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목이 맨데, 그리고 부생모육 보니까 부모가 기르고 키운다 라는 뜻이겠지. 부모가 잘 기르고 애써서 이내 몸을 길러낼 때, 그 다음 공호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했었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하나 좀 가볼게. 얘들아, 배필이 뭐야? 그 어이가 짜는 거. 아니야. 그 배필 아니야. 그건 어이. 나의 배필은 어디에? 배필. 이거 써줘. 짝이야, 짝. 배필은 짝이야. 그러면 얘들아, 맥락을 봐야 돼. 그러면 나의 짝은 짝인데 이런 짝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한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짝은 거의 1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등급 짝은 못 바라지만 2, 3등급의 짝은 원했다 라고 읽어줄 수 있는 거 맞지? 응. 어쨌든 좋은 사람을 내가 원했는데, 근데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은 우리 전생, 현생, 후생이래.
이런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업보고, 그 다음 월하의 연분 달나라에 사는데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매쟁이래. 이런 중매쟁이의 인연으로 장안에 살고 있는 경박한 남자를 꿈같이 만났대. 그러면 여기서 끊어가지고 물어볼게. 아까 우리 1등급 남자는 안 바랬지만 2, 3등급 만나기를 원했지. 근데 내가 만난 사람은 1등급짜리? 아니지. 왜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 경박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잖아. 그치? 내가 정말 좋은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사람을 원했는데 결국 내가 만난 건 경박한 사람이야. 좀 가벼운 사람 있잖아. 이런 맥락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사람 만난 거 나의 노력으로 만난 거야? 아니야. 그런 얘기 없어. 근데 이 사람을 꿈같이 만났어. 그 이유는? 그치. 왜냐면은 내가 이 삼생을 살았을 때 업보로 만난 거고, 그리고 달나라에 사는 사람이 중매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사람과 내가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운명론적이라고 하나 쓸게. 운명같이 우리가 만났지만 계속 그 당시의 용심, 마음을 쓰는 것이 살얼음을 디디는 듯 했대. 그럼 너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거 보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 보지. 되겠죠? 그럼 뭐뭐 하는 듯 옆에다가 직유도 좀 써줄게. 직유. 자, 엄청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보면 3, 5, 28, 3호는 15고 28은 16. 그럼 젊은 나이네. 이 나이가 겨우 지나서 천연 여질은 아름다움이야, 얘들아. 나이가 들면서 성숙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저절로 일어나니 이 얼굴과 이 모습으로 100년 기약을 맺었네. 너랑 100년 살기로 했어. 자, 근데 연광이 훌훌하고, 연광은 세월입니다. 세월. 옛날 사람들. 그때 딱 결혼 정년기. 지금. 되게 막 꽃 같을 때. 자, 아무튼 이렇게 그때 같이 살기로 했었는데 세월이 훌훌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조물이 뭐지? 조물주는 뭐지? 신이지. 그렇지. 신. 자, 세월도 빨리 지나가고 신이 뒤에 보니까 이거 시기가 많아, 질투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 물이 배울이 북 지나듯 해버렸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또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배울이 북이 뭐냐면, 얘들아 옛날에 여자들 배틀 이렇게 짜는 거 있지?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이렇게. 뭔지 알지? 요거 할 때 이 실 끝을 요거를 막 이렇게 감는 요 대가 북이야. 그냥 그렇다고. 알지? 그리고 나서 이게 배울이야, 배울이. 그러면은 이 봄바람하고 가을의 물이 이거 막 돌아가는 듯 하대. 그럼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인생무상도 맞고, 그 다음 더 직접적으로 어떻다고? 빨리 간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옆에다 세월의 무상감이라고 또 한 번 쓸게. 세월의 무상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북 지나듯 할 때 이 북이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다른 데서 나왔을 때도 금방금방 이어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나간 것 중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건 우리 하늘께서 나를 질투해서 그렇대. 그럼 신이 개입했다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나 뭘 할 수 있어? 운명론적 세계관. 그치? 그래서 신, 하늘 얘기 나오면 운명론적 같이 이어주시면 돼요. 자, 무튼 시간은 이렇게 무상하게 빨리 가고, 그래서 설빈화한 예쁜 얼굴입니다. 그 예뻤던 얼굴이 어디 가고 면목 가증 못생긴 얼굴이 되었냐라는 거. 그럼 여기서 표현기법 찾아볼까? 대구법이고 한 가지 더. 그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안 이뻐. 그렇지. 대구와 대조도 써줄게요. 대구, 대조. 대구와 대조. 자, 그리고 나서 내 얼굴을 내가 보니까 어느 임께서 나를 괴다. 사랑할까라는 건 누가 봐도 나를 사랑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럼 옆에다가 설의라고 써주시고, 더 중요한 거, 그럼 우리 지금 이별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하고 있다고? 그럼 내 아름다웠던 와꾸가 지금은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그러면 이별의 원인은 나의 와꾸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자책이지, 자책. 내 탓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던 누구 탓이
탓이냐 했을 때 지금 나의 이거 탓이구나 라고 보는 거지. 자, 그리고 나 아니야. 기분 갑자기 좀 나쁘네. 아니야, 나 아니야. 내 이름 써있니? 아니야. 자, 계속. 자, 스스로 참괴 부끄러우니 안 해도 돼. 누구를 원망하겠냐? 원망할 수 없다는 거지. 나의 이것 때문이니까.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가면 3, 3, 5 모여서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다는 말이냐? 야유원 밑에다가 기생집이라고 써줘. 기생집. 자, 그러면 그 기생집에 3, 3, 5 모여가지고 새로운 사람 기생이겠지? 새로운 기생이 왔다는 말이니? 그리고 꽃 피고 날 저물었을 때 정처 없이 나가가지고 백마 금편 잘 빼입었단 얘기야. 이렇게 빼입고 어디 머물고 있니? 누가? 기생집에 기생이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 놀러 갔니? 누가? 그렇지, 남자지, 남자. 그래서 옆에다가 남편이라고 써줘.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 너 이제 내 옆에 안 오는 거 보니까 놀러 갔니? 그런데 갔어?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근, 가까이 멀리를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소식도 모른다고. 그 다음 인연이 그쳤다 하더라도 너에 대한 생각이 없을 소냐? 생각은 계속하고 있대. 이제부터 계속 징징거리는 거야. 그리고 얼굴을 못 본다면 그립기나 말지. 12대 길기도 기네. 서른날 지루하기도 지루하다 하고 넘어가요. 이제부터 계속 징징이니까 얘들아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가면 고전에서 창은 다 뭐라고? 창문, 그치? 창문에 심은 매화. 얘들아 이거는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고전에서 매화는 다 뭐였어? 지조절개였지. 근데 여기선 아니요. 창문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세월의 흐름이야. 시간이 자꾸 흘렀다고. 여기도 계속 세월의 무상감. 세월의 흐름. 시간은 계속 가고, 그리고 겨울밤 차고 찰 때 눈까지 섞어치니, 또 여름날은 길고 긴데 굳은 비는 또 무슨 일이냐? 계절은 잘만 흐른다는 거야. 자, 그리고요 또 삼춘화류 봄 맞지? 이 봄에 좋은 시절에 경치는 하나도 감흥이 없어. 왜? 네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 네모 하나 쳐주시고. 그치, 맞아. 귀뚜라미야, 귀뚜라미. 실소리꼴 귀뚜라미고, 그리고 가을에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침대 그 위쪽에서 계속 운대. 마치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니까 이 실솔 객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네. 나처럼 계속 우니 객상. 감정이입이야. 자, 그리고 긴 한숨 지는 눈물 하염없이 햄만 많대. 얘들아 햄이 뭐야? 햄. 헛소리 하지 마. 햄. 생각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이게 해다가 저번에 했어. 생각하다 혹은 헤아리다 라는 뜻인데, 우리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미음이 붙었으니까 헤아림 혹은 생각이라고 읽어주면 돼. 알겠지? 이거 옆에다가 적어줘. 소시지 이러네. 내 친구 30살인데 그 정아가 이거 볼라나? 정아라는 애가 있거든? 걔가 막 울 때 막 햄 막 이렇게 울어. 그러다 갑자기 햄 먹고 싶다 막 이래. 아, 근데 막 막 햄채면 이런 건 아니고 되게 귀엽지 않니?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 귀엽지 않아? 안 귀여워? 30살이야.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자, 아마도 모진 목숨. 아니야.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그치? 죽으려고 했는데 죽기도 힘들대. 도로혀 풀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리해서 어찌할까. 그리고 청등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 금. 얘들아 이 금에다가도 네모 하나 쳐주고, 얘는 검은고 할 때 금이야.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되게 편해. 검은고. 이거 검은고 금자 알아두면 돼. 금. 자, 아무튼 등불을 돌려놓고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아서 병년화한 곡조. 그럼 노래 한 곡을 타려고 하나 봐. 얘를 시름조차 섞어서 한 곡 연주를 해보니까 소상야우, 밤에 비오는 대나무 소리가 섞여 있는 듯하고, 그리고 화표천년의 학이 우는 것만 같대. 그러면 검은고 소리가 굉장히 나의 쓸쓸함을 또 자극하고 있다는 거, 나의 마음을 담아서 타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객상이라고 볼 수 있어.
내 쓸쓸한 마음 드러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옥수, 이 옥 같은 손에 타는 수단, 이거는 솜씨인데 그닥 뭐 안 외워도 돼. 자, 이 솜씨 안에는 옛날 소리가 있지만 그 다음 부용장이 적막하니,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적막하다는 거야.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그리고 이 부용장이 적막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공간이겠지 뭐. 그리고 이거는 사실대로 그 장막이 쳐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 필요 없는 거지. 무튼 이렇게 적막하니 이 소리가 누구 귀에 들릴까? 아무도 못 들어. 외롭다고. 자, 그 다음 간장. 나의 장기들이 9개 구비가 되어서 끊어질 듯 힘들다, 아프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자, 그리고요 이거 멀었네? 좀 더 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드니까 차라리 잠을 들어서 꿈에나 보려고 한대. 그럼 꿈에다가 네모 쳐주고, 그 꿈에서나마 우리는 만날 수 있네. 그럼 밑에다가 만남, 매개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만남이라 쓰든지 아니면 연결의 매개체 이런 것들. 어쨌든 꿈속에서 너를 보려고 했는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너네들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니? 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파리하고 짐승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렇지. 왜냐면 너를 만나기 위해 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방해하고 있잖아. 그래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장애물. 자, 그리고요.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 7석 1년에 한 번은 실기, 약속을 어기지 않는데 누구와 다르게? 나와 다르게.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거 견우직녀 밑에다가 대조라고 써주고, 우리는 못 만나 영영. 근데 얘네들은 한 번이라도 만나네. 됐지? 근데 우리 공통점으로 견우직녀를 못 만나게 하는 장애물. 은하수지. 그렇지. 얘 세모 쳐주면 되겠네. 너네들은 장애물이 있어도 만나는데, 근데 우리 이미 가신 후에는 무슨 물이 가렸길래, 그럼 이때 약수도 장애물 맞지? 우리한테는 어떤 장애물이 있길래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그쳐 있는가 하면서 대조의 방식으로 아이고 계속 그립다 하는 걸 드러내고 있네. 됐죠? 좀만 더 가자. 이게 마지막이지. 자, 그리고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임 가신 곳을 바라보니까 풀 속에 이슬은 맺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대. 그럼 우리 새소리 네모 쳐주고 얘 네모 친 이유는? 객상이지. 그 이유는? 지금 서러운 거 누구? 그치. 근데 얘 보고 새소리가 서럽다라고 하니까 감정이입이지. 그치. 객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다 하겠지만 방명, 재수없다란 뜻이야. 운수가 없는 이 홍한 붉은 얼굴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재수없는 거 맞지? 상황이 안 좋아. 그리고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똥말똥 하여라. 그럼 마지막에서 중요한 건 요거지. 임의 탓으로. 그럼 여기서는 내 탓이 아닌 임의 탓. 다시 말해 원망하고 있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요거 끝. 응? 지위, 탓. 자, 그러면 얘들아 요까지 보고 이거 문제 되게 쉬워가지고 2번만 풀고 넘어가자. 2번만. 얘들아 과대평가가 아니고 다 풀었지? 그치. 왜냐면 다 봤던 거니까.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 번 더 보면 이거 답 2번 맞지?
왜 2번이냐? 니은에서는 15, 16 지나서 아름다움이 저절로 일어났다며. 근데 아름다워지기 위해 내가 노력했다? 땡이죠.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리고 변형 문제집 사기 전에 이 수특부터 먼저 다 풀어놔야 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 현대시 두 파트를 나갈 거라 두 파트까지 보고 쉴게요. 왜냐면 너무 쉬워가지고. 할 거야. 우리 91.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보기가 있어가지고 2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할 건데, 껍데기 가라 요거는 얘들아 본 적 있지? 되게 쉬워. 고등 래퍼에 나왔어? 못 봤네. 미안하다. 가서 찾아볼게. 오케이, 알겠어. 자, 했어 이거. 되게 자, 얘들아 요거 그거 읽어보고 가자. 그러면 표시 좀 합시다. 2번이야. 자, 껍데기는 가라. 얘는 4.19 혁명의 정신이 퇴색해가는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60년대 참여문학의 대표작이고, 작가는 묶어줄게요. 4.19 혁명과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이것들이 회복되기 바라는 소망과 이런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불의, 거짓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닫아주시고 주제죠. 그치? 자, 이런 걸 강렬하게 외치고 있대. 그리고 평화롭고 순결했던 우리 민족의 삶을 되찾길 바라는 기원을 나타낸 게 네모치게 아사달과 아사녀. 그러면 이 아사달과 아사녀라는 시어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렇지. 왜냐면 평화롭고 순결했던 우리 민족의 삶을 드러내는 거니까. 자,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서 분단까지도 극복하고 싶대.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쉽네. 읽어보면 본문으로 오세요. 자, 가자. 가면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세모 쳐줄게. 근거는? 그치,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가라 옆에다가 일단 얘는 명령형이고, 그럼으로써 쟤를 싫어하는 마음, 멀리하고 싶은 의지가 조금 더 부각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그리고 얘는 복이랑 이어주면 우리 아까 무슨 좋은 정신들을 해치려고 했던 뭐 불의? 막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자,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4월도 4월 하면 생각해야 되는 거. 4.19 그렇지. 보기에서 엮어줬던 그 4.19 혁명의 알맹이만 남고, 그러면 그때 정신이겠지. 뭐 저항정신 같은 거. 그때 저항정신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반복하고 있네. 자, 또 넘어가면 껍데기는 가라. 또 반복. 동학년. 얘들아 뭐 떠올려야 돼? 동학농민운동. 그럼 이 동학년의 아우성 역시도 동학운동의 어떤 정신, 저항정신이라고 읽어주면 되겠네. 그럼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됐나요? 우리 민족의 저항의식만 남아있어라 라는 걸 드러냅니다. 자,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는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얘들아 우리 보기에서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의 사상으로 보면 으앙 이렇게 보잖아. 이런 부분을 아니니? 나만 그렇구나. 근데 우리 보기에서는 되게 순수하고, 다시 말해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순결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순수한. 이런 순수한 아사달, 아사녀, 얘네들 아까 좋은 시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들이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섰대. 얘들아, 초래청은 결혼식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립이야. 자, 그러면 중립이란 말은 보기에 뭐랑 이어줄 수 있어? 왜 중립해야 돼? 근데 뭐를? 민족의 현실이 어떤데? 힘들어요. 왜 힘든데? 그치, 분단이지. 그렇지. 그래서 중립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분단 국가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원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중립.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자, 그렇다면 이 아사달, 아사녀 자체가 우리 남한과 북한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걔네들이 결혼하는 걸, 우리 분단이 극복되는 거라고 본다는 거야. 됐죠? 자, 무튼 이 분단의 상황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 거래. 그럼 중립과 맞절을 이어주시고요. 그러면 화합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결혼할 때 우리 맞절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들이 결국에는 화합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 껍데기는 가라. 이거는 많이 나오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 어딨어?
제주. 그렇지. 백두산은? 백두산 북한. 그러면 우리 제주에서 북한까지 어디?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런 일부를 가지고 한반도라는 전체를 드러내는 표현기법 대유지. 그렇지. 그래서 대유 옆에다가 부분을 통해 전체 이것도 씁시다. 응? 알면 안 써도 돼. 자, 무튼 우리 한반도에 향기로운 흙가슴만 나무래. 그럼 이것도 역시나 남아야 하는 어떤 정신일 거고, 그리고 나머지 쇠붙이, 뭐 저항, 불의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가라 하고 끝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수미상관도 맞지? 세모는 가고 동그라미 남고 세모는 가라 라고 하는 그 형식이 또 반복되는 거니까 수미상관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동그라미 세모로 정리하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밑에 있는 나도 한번 볼게. 얘도 쉬워. 그렇지. 그렇지. 맥락으로 남아줘야 되는 거, 가줘야 되는 거. 완전 대조적인 말이기 때문에 가는 게 나쁜 거라면 남는 건 좋은 거여야 돼. 응. 자, 그러면 나 한번 갈게요. 자, 김종삼에 누군가 나에게 물었대. 그럼 대화첼라나 생각하고 또 들어가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얘들아 이거 도치법 맞지? 응, 도치 써주고. 누가 물었기 때문에 나는 시인이 못 되니까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럼 이거 문답의 형식으로 가는 거 맞네. 문답.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얘들아 이거 썼으니까 시인 맞잖아 이 사람. 근데 자기는 시인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 뭔가 겸손하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되게 겸허하게 보는 성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 착한 척 같은 거. 자, 무튼 문답의 방식 나는 몰라. 그리고 계속 가면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앞을 걸었대. 실제적인 지명 맞지? 자, 그곳을 걸었고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뭔가가 생각이 났대. 그러면 조금 특징적인 게 있다면 일상적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막 빈대떡, 시장, 서울역,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공간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런 사람 네모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난 고생이 있더라도 순하고 명령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고 슬기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래. 힘들어도 꿋꿋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얘들아 알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최초의 라는 뜻이래. 이거 알파. 알파 베타 이런 거 할 때 이 알파거든. 가장 앞에 있는 이라는 뜻이래. 지금 여기서는. 알겠지? 이거 최초. 이런 사람들이 가장 처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고귀한 인류이며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광명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시인이다 하고 끝나.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인이라는 거는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끝. 됐나요? 내용 간단하지? 자, 그리고 혹시나 이거 보고 은유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많는데 쌤은 은유로 봐요. 그런 사람들은 알파이다. 그런 사람들은 광명이다. A는 B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은유까지도 같이 찾아내고요. 1번 문제만 보고 넘어갑시다. 알파. 아니지. 아니야. 여기선 가장 최초이고 1번 문제만 얘들아. 1번. 그리고 뒤에 있는 C까지 보고 쉴 테니까 좀만 더 힘내. 반만? 이게 뒤가 좀 자르기가 애매해. 문제 좋지? 자, 그러면 쌤하고 보면 얘들아 1번의 답 2번 맞죠? 2번. 왜냐면 1, 2연하고 3, 4연이 대조적인 게 아니라 이 모든 연마다 대조적 시어가 드러나는 거지 그냥. 그치?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우리 뒤에 있는 하나 더 현대시 7로 가서 폭포. 두 개 다 제목이 폭포입니다. 그래서 뜻기가 좀 그래. 같이 봐야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얘도 들어가기 전에 3번 보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 재밌어. 자, 읽어보면 시는 대상이 지닌 속성에 주목을 할 거래.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봤지만 이때 대상은 폭포입니다. 대상 동그라미 하나 써주고 이 폭포의 속성에 주목을 해서 그 대상을 동그라미 1번 낯익은 이미지로 묘사하기도 한데 그치만 동그라미 2번 낯선 이미지로 또 드러내기도 한대요. 폭포를 익숙하게 혹은 낯설게. 자, 이는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래. 당연하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상의 속성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을 전달하기도 한대. 그럼 이거 가나에 대한 설명이라면 가는 아마도 낯이 있게 설명하겠지. 그리고 글을 통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1 다시 할게요. 깨달음을 줄 거야. 익숙한 걸 통해서 깨달음을 줄 거고 그리고 우리 나에서는 낯선 이미지를 쓰겠지. 그러면 얘 효과는 또 뭐냐면 낯설게 표현하는 걸 통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할 거래. 됐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가, 나에 대한 걸 가는, 나는을 빼고 그냥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폭포의 성격이랑 같은 거, 다른 거 어떻게 나타냈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 있는 폭포부터 볼게. 얘는 좀 쉬울 거야. 왜냐면 그 속성이랑 비슷하게 간다고 했었거든. 읽어볼게요. 자,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일단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진행하고 있네. 현재형. 뭔가 생동감 같은 걸 주려고 하는 건가 봐. 응? 하강적 이미지도 맞지. 그치? 떨어진다. 이게 이 폭포의 속성이잖아. 뭔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말을 넣은 이유가 중요하겠지. 무서운 기색도 없다는 건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지. 두려움 X. 자, 그리고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야. 그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건 다른 속성으로 얘기해보면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유. 이 자유로운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라는 의미도 없어. 그러면 이때 무엇이란 건 어떤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이라든지 자유롭다는 거야. 이것도 역시나 제한 없이 아무렇게나 떨어지고 그리고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도 않고 떨어져. 그럼 이건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끊임없이. 자, 그리고 이거는 대놓고 속성을 얘기하네. 그 폭포는 마치 고매한 정신이래. 고고하게 쉴 사이 없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폭포를 통해 얘기하고 싶었던 속성은 이런 것들일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가면 정리됐지? 금전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야. 그럼 얘들아 이 밤 긍정 부정? 맥락으로 따졌을 때는 부정이 돼야 돼. 왜냐면 금전화도 인과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밤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생략했을 거야. 이거를 넣은 이유를 생각하면 돼. 그럼 금전화와 인과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겠지. 그치? 이런 것도 볼 수 없는 밤, 시련 같은 것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대. 그러면 시련에 굴복해야 하네. 안 하지. 그럼 요거는 그냥 우리 저항 이 정도만 쓸까? 저항? 혹은 또 어떤 의지? 그런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인 소리를 내며 떨어질 거래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그리고 이 고든 소리는 소리이고 고든 소리는 또 고든 소리를 불러. 이런 걸 보고 얘들아 선구자적 태도라고 한대. 맨 앞에서 이끄는 태도야. 선구자적. 맨 앞에서 이끄는. 자, 그리고 이 폭포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물방울 당연히 지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물방울은 과장? 과장도 될 수 있겠다. 그 강렬하게 오버하면서 얘기한 거니까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러면 이 취할 순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맞지? 얘들아 이거 이해되는 거 맞지? 이 물방울은 곱게 떨어져. 그러니까 취할 순간 생각도 못하게 올바르게 고들라고. 그럼 이런 부정적인 순간이 마음속에 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을 거래. 그럼 나태 안정 좋은 거 나쁜 거? 나태 이꼴 나태야. 나태한 마음. 그럼 이런 것도 다 뒤집어 놓는데 그럼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렇지. 뭔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도 싹 다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자유롭게 떨어진다 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 마지막 요거, 얘들아, 우리 폭포에 높이랑 폭이 없다 하면은 말 안 되는 거 맞지? 이거 역설이에요, 역설. 개소리. 그러니까 그만큼 고든 소리를 막 이렇게 제한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폭포의 이미지하고 비슷한 거 맞지? 이거는 낯익은 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폭포로도 한번 가볼게. 좀 난감하기는 한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안주하는 거야. 나태하다는 거는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을 뒤집어. 나태하려고 하는 걸 뒤집어. 게으른 거, 나태한 거. 그치. 나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그러니까 세모.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태와 안정 자체는 나쁜 거잖아. 아이, 봐봐. 우리 저항한다라는 건 지금 현실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나태와 안정, 뭐뭐라고 해서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뒀다는 건 나태하고 안주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폭포라는 건 편안하게 있자 이 얘기가 아니야. 뒤집어 엎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그거야. 그 시어 그 자체로 판단하면 안 되고 맥락으로 판단하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폭포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정신 차려. 요거까지 보고 쉴 테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두 번째 나의 폭포를 보면 그대 아는가? 라고 말건방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라는 화자가 나오네. 너는 알고 있니?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그럼 얘들아, 이 시퍼런 칼자국이 뭐겠어? 칼 맞는 자국이야. 근데 이게 뭐겠어? 시퍼래. 폭포겠지, 그렇지. 그럼 이 시퍼런 칼자국 이꼴 제목을 통해 알아야지, 폭포.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시퍼런 칼자국이 폭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막 가로지르고 있는 이 등판은 누군데? 자기. 자기가 누구야? 나. 그럼 폭포가 내려와. 어디서? 누구의 등판을 타고 내려와? 어깨에서 허리까지. 어깨 허리. 누구의 어깨 허리? 나의 그 나가 누구냐고. 이형기. 아니야. 이 폭포가 내려오는 거 어디에서 내려와? 절벽. 절벽.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나는 산이야, 산. 나 절벽. 자기 등이 조각같다 그런 뜻. 절대 아니지. 그래서 마치 내가 산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런 조금 아리송한 게 뭐냐면 산에 어떤 절벽에 폭포가 계속 내려오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 폭포를 보고 칼자국이라고 해. 그러면 이 폭포는 나에게 뭐를 줘? 이 산에게. 그치. 그러니까 이 폭포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든 소리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거야. 고통을 주는 존재. 그래서 뭐지 싶을 거야. 그렇게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이까지 읽고 쌤이 제목 옆에다가 주제를 써줄게. 제목 밑에다가 써줘. 이 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삶의 고통과 존재적 비극이야. 삶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내 태어났다는 존재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드러내는 거냐면 나는 산이야. 그리고 항상 그 산을 가로지르는 폭포가 이 산을 괴롭히듯 그냥 우리 인생도 뭔가 어떤 고통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 산을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영기 자신이라고. 자, 은유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내가 그냥 산이 된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차라리 의인으로 보는 게 나아. 칼자국은 폭포는 칼자국이다. 은유 맞지? 그치? 이거는 맞아요. 자, 계속 가면 그래서 어쨌든 계속 나한테 고통을 주는 폭포라고 생각해야 돼. 질주하는 전율과 폭포가 막 질주하면서 내려가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맞아. 이 전율과 이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꾼대. 근데 얘들아, 단말마 요거 뜻 보면은 숨이 끊어질 때의 고통이래. 됐지? 그러면 질주를 쭉 하고 나면은 폭포가 땅에 부딪히며 죽는 거잖아. 그치? 그럼 폭포가 죽는다는 건 이 고통도 끝이 난다라는 뜻일 거야.
됐지? 이런 끝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이야. 이 벼랑이 서가지고 이 질주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왜 고통이 끝나기를 원해? 하지만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아. 그러면 끝이 난다고 안 끝난다고? 안 끝나니까 나의 삶의 고통은 계속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리고 나서 너는 알고 있니? 석탄기라는 어떤 시대가 종말이 와. 근데 그 종말에 하늘 높이 날던 한 마리 장수 잠자리가 있었거든? 근데 걔가 추락해서 떨어져. 마치 무슨 이미지랑 비슷해? 폭포지, 그렇지. 그래서 이 장수 잠자리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폭포처럼 하락하는 그 이미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또 폭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됐죠? 폭포입니다, 폭포 이것도. 자, 그리고 나서 나의 자랑은,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나의 좋은 점은 자멸, 스스로 망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무슨 표현이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나의 망함이야. 역설. 자랑이란 건 좋은 거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망하는 거, 나의 끝, 멸망, 이거를 자랑한다고 했으니까 역설이지. 어떤 거? 파국, 맞아. 이거 나의 자랑은 나의 파국이다. 이건데 조금 역설이지, 개소리지. 어떻게 그런 걸 자랑하니? 됐지? 근데 이거 너네들 이미 알아. 왜? 계속 스스로 죽어가는 거, 나 끊임없이 죽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 거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것도 조금 우기는 거 아니니까 잘 봐줘. 보관이 뭐냐면, 아까 우리 잠자리 얘기했지. 그리고 너네들 잘 알잖아. 잠자리 눈 되게 많지. 미안해, 징그럽지? 미안해. 이 하나하나의 그 눈들이 모여있는 걸 보관이라고 한대.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결론만 말하면 이 눈알들이 물방울이야. 폭포에서 튀는 물방울. 그러니까 물방울을 보고 그 잠자리에 눈알을 떠올리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계속 읽어보면 그 잠자리에 무수한 눈알들이, 그 무수한 눈알의 수정체가 떨어지면서 한꺼번에 박살이 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냥 폭포가 내려오면서 물방울이 튀고 박살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드러낸 거야.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물방울이라면 그냥 박살나고 끝이지만 이 눈알이 박살나면 어떻게 돼? 그치? 죽거나 혹은 눈이 멀겠지,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맹목이란 게 그 눈이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폭포처럼 떨어져가지고 완전 터져버리면 보지 못하는 물보라. 그래서 폭포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우, 설명 잘했다. 이해되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너는 아느냐?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이런 시퍼런 빗줄기. 그리고 이러한 칼자국은 2억 년 묵은 칼자국이래.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삶의 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태어난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이야 라는 시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잠깐 정리 좀 하고, 그러면 문제는 너네들이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소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미상관 봐도 되지? 또 아닌데. 그래서 오늘 고전 3문부터 그러네. 제가 뭐라고 128에 이것도 보기 지문 먼저 보고 가야 돼서 4번인데 일단 결론만 보면 얘들아, 밑줄 그을게. 4번의 두 번째 줄, 속고 속임 감추고 드러냄. 자, 빠르게 읽어보면 매화전에서 대중소설적 특성은 뭔가 속고 속이고 감추고 드러내는 게 있대. 어떤 인물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당 사건 당사자는 모르고 주변 인물은 알고, 사건 주도하는 인물 독자만 알고 또 겪는 인물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대. 이런 걸 통해서 언제 비밀이 탄로날까?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할까? 라는 흥미를 강조한대. 그럼 이거 읽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나타날 사건 중에 누가 모르지? 라는 거 그냥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쌤 한번 읽어볼게. 매화전 꽤 재밌어. 진짜. 자, 그러면은 우리 앞부분 줄거리부터 해서 표시하면서 가도록 할게. 경기도 장당군에 사는 네모, 김주부, 매화, 네모 인물들. 자, 무남 동녀가 있었어. 그럼 매화는 여자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조정의 간신들이 김주부의 도수를 두려워해서 해치려고 하자 매화를 밑줄 남장을 시켜. 남장 모티프 길거리에 두고 김주부 부부는 구월산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부모를 잃은 매화 밑줄 긋고, 이거는 기아 모티프라고 하는 거 맞지? 부모를 잃고 어린 시절 헤매는 거. 기아 모티프.
응, 남장에다가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부모를 잃은 매화 밑줄 긋고 그러니까 남장 모티프도 드러나고 기하 모티프도 드러나고 하나의 어떤 장치 아니 있어 그리고 매화는 연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병사 네모 치시고요. 새로운 사람 이 집의 시비에게 발견됐대. 얘들아 시비 소설에서 나오면 뭐라고? 그거는 우리부터 자연에서는 살인문이야. 근데 몸종 노비. 예, 그래서 시비 밑에다가 몸종이라고 써줘. 조병사 집에 몸종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 양유 네모 쳐주고 양유랑 함께 글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자란다. 그럼 이 조병사는 사실 매화한테 있어서 조력자가 될 수도 있겠네. 그치? 부모 없는 거 주워다 키워주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이때 양유가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며 매화 눈물 흔적이 있어. 그래서 양유가 물어보길 야 너는 어찌해서 먼저 왔으며 슬퍼하니? 아마도 이유가 있겠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너 여자니? 하고 의심했어. 그랬더니 매화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밑줄 부모를 생각하니 변명이지 얘들아. 여자는 맞지만 그거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부모를 생각하니까 어찌하니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내 몸이 여자라면 여자로 밝히고 바느질을 배울 것이지 남자 옷을 입고 남을 속이겠니? 본디 골격이 작으니까 지각 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지만 나중에 커봐. 그러면 골격이 웅장해서 대장부가 분명할 거야 하면서 시치미를 떼요. 응? 누가? 스스로가? 매화가? 자기는 여자지 당연히. 근데 이제 남자인 척하고 사는 거야. 자, 그랬더니 하고 단정히 앉아 시를 읊으니까 그 소리가 웅장해서 호치 이빨로 옥쟁반을 치는 듯하대. 일단 옆에다 비유라고 해주고 어쨌든 남자 소리처럼 우렁찼다는 거야. 자, 진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양유가 그 소리를 들으면 남자가 분명하기는 한데 뭔가 어떤 향기가 이곳에 가득해서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좀 상해. 아 진짠가? 아리송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때는 놀기 좋은 춘 3월 봄바람을 못 이겨서 양유가 매화를 데리고 경치를 따라서 놀았어. 서로 막 시를 지어서 화답하매 양유 글 동그라미. 양유가 먼저 시를 짓습니다. 자, 보니까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너는 왜 즐겁지 아니하는고? 그럼 얘들아 이거 대조 맞지? 나는 이렇게 봄이라서 막 설레고 좋은데 너는 왜 아니야? 걱정하는 글을 썼어. 그랬더니 양유가 이번에는 매화의 글 동그라미 매화가 뭐라고 답시하냐면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네요.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네요. 자,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원래는 알아야 되고 얻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네. 한마디로 옆에다가 짝 X라고 써줘. 짝을 지으면서 우리가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상황을 비유해서 드러내는 거야. 응? 어디 이 A라고 묶여있는 거 자체가 이거야. 우리도 이제 짝을 맞춰서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아쉬움을 막 드러내는 거야. 썸 타고 있는 거야. 자, 그치. 근데 뭔가 자꾸 수상한 거지. 남자 둘이긴 한데 뭔가 여자 같아. 근데 뭔가 썸 타는 것 같은데 뭔가 나 남자래. 그래서 좀 그런 복잡한 심정? 자, 그래서 계속 아무리 봐도 여자 같다는 거지. 근데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딱 쓰니까 양유가 알아챘어. 그 글을 받아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야 너의 모습이 다르기로 내가 널 사랑했었는데 진짜 여자가 맞네. 그렇다면 오 결혼하실? 이렇게 간 거야 바로. 자, 그랬더니 이제 매화가 고개를 숙이고 근심이 가득해서 말하기를 저는 사실 여자가 맞아요. 하지만 너는 사대부 집안의 자제고 나는 떠돌아다니는 거지야. 그럼 애들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게 달라요. 뭐가? 신분. 그치. 그래서 옆에다 신분 차이라고 써줘. 우리는 신분이 달라서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어찌 부부 되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낸들 양지작.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해가 잘 드는 땅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비유로 니네들이 사는 세상이야. 사대부의 세상 그 사세라고 보면 돼. 너희들이 사는 그곳을 내가 모르기는 하지만 피차 부모님의 명령이 없고 예절을 행하지 못하면 가문의 욕이 될 것이니 어찌 불효의 짓을 할까? 부모의 명을 받아서 결혼한다면 난들 아니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매우 유교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자, 그랬더니 양유가 기쁜 얼굴이 가득해서 말하기를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마침 우리 몸종 옥란 네모 쳐주시고 옥란이가 와서 여쭈대
저기 외당에요. 상객, 관상가가 왔으니까 생호님이 너를 급히 찾아요. 해가지고 양유가 매화를 데리고 들어갔어. 갔더니 관상쟁이가 있네. 그랬더니 병사 네모 쳐주시고, 얘들아 병사가 누구야? 조병사는 누구였어? 응. 아니지. 서른동에 사는 조병사 집시. 그치. 그러면 조병사가 키워줬으니까,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양유잖아. 시아버지. 그치. 그러면 매화한테는 시아버지 될 사람이고, 그래 쉽게 생각하면 양유의 아빠. 양유의 아버지. 자, 그래서 이 아빠가 말하기를 두 아이의 얼굴 좀 봐줘 했더니 관상가가 말하기를 매화를 보니까 여자네 했더니 아빠가 아이고 잘못 보네 어찌 여자라고 하냐 모르는겨. 그랬더니 관상가가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만 내 눈에 어찌 벗어날까. 자, 그랬더니 이제 매화가 항상 뻔하니까 따분했대. 그래서 학당에 돌아갔어. 그리고 양유의 얼굴을 보고 말하기를 자, 너의 얼굴을 보니 내 두는 앞날이야 얘들아. 올레자를 써서 오는 날에 너는 일국의 재상이 되어야 하지만 불쌍하고 가련하구나. 나이 16살이 되면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상이니까 어찌 불쌍치 아니하리요 하면서 미래를 조금 암담하게 이렇게 봐줬어. 그랬더니 병사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어디 미친놈이 관상쟁이라고 하고 왔네. 그래서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고 한대. 우리 페이지 129쪽이야. 상객이 일어나서 두 걸음에 인홀불견 두 걸음에 사라졌대. 그럼 얘들아 밑에다가 전기성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그냥 갔다는 거는 요거 도수를 썼다는 거네. 그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알겨. 이 사람 누구게? 우리 도수를 써가지고 처음에 막 이렇게 그렇지. 김주부 다시 말해 매화의 아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알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이 사람이 매화의 아빠야. 둘이 이어주려고 온 거였어. 네. 전기성까지만 보면 돼. 자, 그래서 실로 신기해서 살펴보니까 그 관상가 앉았던 자리에 편지 하나가 있거늘 즉시 펴보니 하였으되 양유와 매화로 부부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 3일에 반드시 호랑이한테 잡아 먹힐 거다라고 또 써 있어. 그래서 견필에 대경하여 밑줄 크게 뭐 했다고? 대경. 우리 대희하다는 뭐야? 대희하다는 기뻐하다, 대노하다는 화내고 대경하다는 놀라다 라는 뜻이야. 대경하다 외워줘 얘들아. 대경하다 놀라다 라는 뜻. 자, 크게 놀라서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말하기를 야 너한테 여자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하고 계속 슬퍼해. 왜냐면은 둘이 결혼시키라고 했는데 얘는 남자잖아 아빠 입장에선. 그래서 매화가 두 번 얘기하고 저라고 말하기를 소녀 어찌 기만하겠습니까? 저 사실 여자예요. 부모 이별하고요. 몸을 감출 길이 없어서 남자인 척 했습니다. 죄송해요. 하니까 병사가 놀라며 크게 기뻐하며 사랑하며 가로되 그렇다면 너는 오늘 내당에 들어가서 출입하지 말라. 그럼 얘들아 내당이 어디겠어? 여자들이 사는 규방 혹은 규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규방이야 규방. 규방. 자, 그러면은 여자를 규방에 넣는 이유는? 규방에 넣어. 그럼 여자들만 있으래. 왜? 섞이면 안 돼. 누구랑? 남자들하고. 그치? 그래서 옆에다가 이것도 되게 유교적인 거야. 남녀 유별이라고 써주세요. 남자 여자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돼. 남녀 유별. 자, 그리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그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말하기를 매화는 여자라고 하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행실을 가르쳐라. 처음 나오네. 최씨 부인 네모치고. 그랬더니 부인이 크게 기뻐하면서 연연했대. 그리고 병사가 외당에 나가서 양유를 불러 가로되 야 매화는 여자니까 이제 매화랑 더불어서 같이 놀지마. 남녀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하는데 양유가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오. 거역할 수 있다고 없다고? 거역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거역하리오라는 건 서리법이라는 거잖아. 그치? 옆에다 설의라고 써주고. 그럼 이 서리법을 누가 쓴 건데? 양유가 어찌? 그렇지.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겠냐라고 서술자가 서리로써 쓰네. 그럼 이거 뭐라고? 서술자 개입이자 편집자적 논평이지. 옛날에 했었지.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서술하는 과정에서 과장을 쓰거나 서리를 쓰면 된다고 했어.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차설이라 각설과 같은 말입니다. 화제를 전환하는 거야. 어쨌든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공부를 해. 근데 그래는 뜻이 없고 다만 매화 생각만 하고 있대. 자, 창문에 달이 들어오는데 빈방 안에 홀로 앉아서 탄식할 때 매화야 너는 도대체 무슨 일로 남자 옷을 입고 나를 속였니? 부모의 명이 되게 지엄하니까 나로 하여금 누구랑 같이 공부하고 누구랑 같이 놀으란 말이냐 하면서 한탄할 때 이때 최 씨 부인은 양유의 계모였어. 항상 매화의 인물을 탐해서 맨날 이뻐했었는데 자기의 와이프를 잃은 남동생이 있었네.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얘랑 결혼을 시킬, 요거는 밑줄, 모계를 꾸미더라.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맥락으로 봤을 때 양유하고 매화하고 이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러면 이 여자 때문에 얘네들이 이어질 수 없어. 그 부분에서는 장애물로 봐야 돼요. 최 씨 부인은. 그치? 근데 그 동기가 뭐야? 매화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이쁘니까 내 동생이랑 결혼시키고 싶은 거지. 알겠지? 동기가 이제 보편적인 악인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하루는 병사가 내당에 들어와서 최 씨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겨. 옛날에 관상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 운세를 어떻게 할까? 매화는 양유랑 동갑이고 인물도 괜찮으니까 결혼시킬까? 했더니 부인이 정색하면서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양유는 사대부고 매화는 거지잖아. 근본도 알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보고 탐할래? 했더니 그래 옳다 하고 끝나요. 그러면 그 여자 때문에 방해가 되기는 하지만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내용은 다 이해가 될 테니까 문제는 시간상 너네들이 좀 풀어보고 그리고 소설도 한 편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할게. 네, 그럼 170쪽으로 가셔서 170쪽. 그건 안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할게. 시험 범위 들어가면? 들어가니? 다야? 근데 전 아니면 상관없어요. 들어가면 해줄게. 일단 말은 해줄게. 해줄게. 자, 그리고 170조 가서 극수필은 지 혼자 하면 되지. 준비생 이거 해주는 세션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아, 그래? 쌤 준비 안 하면 그냥 그거 따라해요. 좋겠다. 나도 니네 학교 선생님 하고 싶다. 자, 이거 봐. 우리 이제 이거 얼른 읽고 가야 돼. 10분 만에. 자, 일단 170쪽 가면은 현대소설 강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안에 강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이 강이 인생의 흐름 혹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도 보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읽고 갈게요. 3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펜 드시고. 자, 이 작품은 이야기를 전개할 때 밑줄 서사 진행을 지연 느리게 갈 거래.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묶어줄게요. 현대사회의 무의미한 인간관계와 소외된 인간의 모습. 그럼 이게 주제겠지.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너네들이 그냥 나중에 문제 풀 때 읽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서 되게 지연될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소외되고 무의미한지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자.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웬 사람들이슈? 돈 줄게 술 파시오. 여기선 술을 안 파는데요. 이 다음 집에 가보슈. 그러면 여기서는 뭘 파우? 여기는 여인숙이요. 정말 그렇군. 간판이 없는데 낮에 본 간판 말이야. 여인숙 간판은 있을 거 아냐? 간판 없는데 손을 받아요. 그럼 대문이라도 따놔야지. 9시 막버스가 지나가면 손님이 없어서 불 안 켜요. 우린 손님이 아니우. 우린 이 집 손님이 아니지. 이 다음 집 손님 아니야. 나는 이 집 손님이 됐으면 좋겠어. 한숨 자고 싶은데.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누군가가 대화를 했을 거야. 근데 이것만 알면 돼. 일단 이 대화 속에서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여인숙의 손님이 되고 싶다는 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인숙의 주인도 나왔던 것 같아. 됐지? 그러면 일단 최소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돼. 술 먹고 싶은 사람이랑 자고 싶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야. 야, 어떻게 술 먹으면서 자고 싶냐? 자고 싶은 사람 따로, 옆집 가가지고 술 마시고 싶은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여인숙 주인이 막 얘기하는 거 따로.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면 됩니다. 김씨 일단 네모 쳐주고. 김씨는 벌써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럼 김씨가 이 집에서 자고 싶은 사람이지. 그렇지. 되겠지? 잠자는데. 약간 그냥 숙박시설. 야놀자. 그리고 두 사람에다가 네모 쳐주고
두 사람은 어이가 없는 모양이야. 그럼 이 두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술 먹고 싶어 하는 두 사람이야. 어떻게 아냐면 이따가 맥락으로 나와요. 일단 두 사람은 집에 들어가는 게 어이가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말해요. 학생 하고 불러. 그럼 김 씨가 학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되겠지? 자, 그러나 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의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고 빛나. 그리고 저편에서 시커먼 마루가 있고 불빛이 비친 방문이 있다. 서술 방식. 묘사, 그렇지. 옆에 묘사. 그 방문이 열리고 난폭불, 불이 쑥 들어와. 그리고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마루에 걸터 앉아. 새로운 사람, 소년 네모 쳐주시고. 소년이 그 등불을 기둥에 걸고 방을 치워 여인숙 관리하는 학생 소년인가 봐. 들어가도 괜찮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 위에 올라갔어.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는 게 더 힘들대. 바깥이 조용해지고 아마 네모칠게 주사와 선생. 얘들아 두 사람이지? 그럼 위에 있던 두 사람이랑 이어주세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한 거 보면 아까 술 마시고 싶었던 사람이 두 명이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 이게 두 사람이었어. 그럼 원래는 이 세 사람이서 같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자러 들어왔고 두 사람은 술 마시러 간 거야. 자, 계속. 소년이 책 나부랭이를 챙겨가지고 나오고 부러진 연필 토막이 희미한 불빛을 받아 눈에 띄고 그는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섰고 어둡고 냄새는 고약해. 소년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못에다가 걸어놨어. 양철에 부딪히면서 어떤 소리가 나고 그 소년이 나갔어. 그는 불 건너편 벽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어. 연기를 내뿜는데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려. 얘들아 분위기 어때? 적막하고 쓸쓸하지. 근데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소외된, 그럼 쓸쓸함이라는 거, 같은 맥락으로 이어줄 수 있겠지. 쓸쓸해. 그리고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왔어. 그리고 폈어. 일어설 때 보니까 가슴에 훈장이 있네. 가까이 불렀어. 훈장을 봤어. 둥근 바탕에 가로로 5학년 2반이라고 쓰여 있고 가로질러서 반장이라고 쓰여 있어. 자, 그러면 이 소년은 되게 어린애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물어봐요. 너 공부 잘하는구나. 공부 잘하면 반장한대. 예, 저번에도 1등 했어요. 아, 이건 뻔뻔스럽구나. 못생기고 거지 옷을 입은 주제. 그냥 속마음을 대놓고 얘기한겨.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니요, 여긴 이모부 댁이에요. 저희 집은요, 월출인데요. 30리나 더 들어가야 돼요. 자, 가난한 대학생. 자, 그럼 이때 대학생이 누구야? 자기지. 그렇지. 왜냐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반장했던 소년은 꼬마애야. 근데 지금 또 다른 학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학생 어디가 했을 때 그 김씨가 이 대학생이라는 거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거네. 그치? 그럼 이 소년을 보고 뭘 떠올리냐면 나의 삶을 떠올리게 돼. 계속 갈게. 가난한 대학생, 덜컹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 목신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뱉어내. 어둠 속으로 사람들 빠져들어가 초라한 길가 상점, 희미한 불빛들 그들을 건져내.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은밀히 하나 둘씩 골목 속으로 자칫 감추고 가난한 대학생 김씨가 그 앞에 대문이 나타났어. 그는 그 앞에 섰어. 뒤를 돌아봐. 그리고 망설여. 그리고 얘들아 이거 물결 밑줄. 아, 이럴 때 꽝꽝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대문이 없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생각해야 돼. 대문을 쾅쾅쾅 칠 수 있는 건 나의 집이니까 남의 집이니까? 나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쾅쾅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밑에다 써줘. 자신의 집이야. 그게 없다고. 내 막 엄마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집이 없다는 거야. 안정적인 공간이 없어. 자, 그래서 그런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그는 주먹을 펴고 편 손바닥으로 쾅쾅 치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듯 흔들어. 그리고 또 흔들어.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들리고 식모의 고무신짝 소리는 소리를 내. 그리고 안심이 뱃속으로 쑥 가라앉아 하고 그 약간 더부살이 하는 집으로 들어간 거야. 되겠지? 근데 이거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지. 나의 삶을 돌아본 거기 때문에 옆에다 과거 회상이라고 써주세요. 나의 삶을 돌아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학교는 여기서 다니니 하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떴어. 심지줄인 불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이미 아까 나갔대. 방바닥이 뜨뜻해. 술이 점점 취해.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혀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어 넥타이를 풀어.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아. 1등을 했다고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어디든 갈 수 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라 돈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돈 없는 건 걱정하지 마. 흔한 게 장학금이야.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보면 이거 반어예요. 옆에다 써줘. 왜 반어인지는 꼭 찾자.
자,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되게 소외되고 고독한 거야. 그리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 하나의 천재가, 이거는 밑줄 그어야 된다 얘들아.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들. 자, 이런 것들이 떠올라. 자, 그리고 소년,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겠지. 그러면 중학교에 가잖아? 그럼 수재가 될 거야.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잖아? 우등생이 돼. 그럼 점점 천재에서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보통이 될 거야. 그러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와.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일단 냉소적 태도라고 써줘. 차가운 웃음이야. 차가운 웃음.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지금은 천재지만 결국에는 사회에 나올 때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걸, 마치 나처럼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결국 열등생이 되기 위해 너무 슬프다. 꾸준히 고생한 거야. 차라리 천재였을 때 30리 그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뗄 나무꾼이 되었던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 천재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생각에서 나온 것, 그런 것들이 다 헛된 일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결코 즐거운 일이 못 될 거야.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문득 열등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몰라. 누구나 다 템스강에다가 불을 쳐 지를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럼 얘들아, 템스강에 불 지르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천재들, 다시 말해 훌륭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겨. 근데 누구든지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고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허옇게 색이 바랜 짧은 바지 입고 읍내까지 몇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많은 동정, 약간의 칭찬, 이모집 고모집 아니면 삼촌 사촌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픈 배를 졸라매고 넓고 무거운 구식에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다 끼고 다가오는 등록금을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누구겠어? 나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 없어 비굴해 피곤해 오만한 나고자로 남아. 그는 출세할 일이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네. 밑에다가 속물이라고 써주고 삶에 적응하게 되는 거야. 천재들이 하지 않는 모습이지. 그리고 어떠한 것도 주임 교수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하나도 우리 교수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아.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적중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중하냐 적중하지 않느냐, 외국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하든 말든 아무런 차이가 없대. 적중하든 안 하든 간에 그는 그가 출발할 때 도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 굉장히 파라다이스겠지. 그치? 그런 유토피아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 나고의 공간으로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대. 그리고 나서 되찾을 수 없는 상실이여 하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줄로 쭉 이어져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봤었던 보기를 보면 사건이 지연되는 거 맞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김 씨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 다야. 어떤 사건이 진행되지 않아요. 됐죠? 그럼 지연이 된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연을 시켰는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결국 얘가 생각했던 것들 뭐냐면 자기도 역시 그러했듯, 그리고 이 소년도 그렇게 될 거야. 왜? 현대 사회에서 나고자가 되기는 쉽거든. 되겠지? 그거에 대한 현실에 대한 되게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보고, 얘들아 문제 제발 좀 오늘 거 너무 시간이 가기 전에 꼭 풀어서 정리를 좀 하세요. 문제는 다음 주까지 변형 문제집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